네, 미증실 짧은 12월의 넷째 주 이슈들도 놓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영애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증실은 벌써 좀 한산한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반장만 열립니다. 네, 조기 폐장인가요? 조기 폐장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예, 자 그럼 인사이트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함께 보시죠. 상승하던 미국 증시 12월 중순 숨고르기.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상승률이 좀 더딘 것 같아요. 상승장이 끝난 건가요? 라고 극단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확실히 좀 짚고 가겠습니다. 네, 상승장이 뭐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성급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주식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적이지만 그나마 확률상으로 보면 조금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좀 마음가짐을 좀 여유 갖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속도감으로 보면 12월 초반까지 아주 급하게 달려가던 주시장이 지난주에 한번 덜커덕거렸죠.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날 반등하고요. 오늘도 좀 여러분들 마음에 그만큼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3대 지수 모두 좀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다우지수 조금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조금 제법 많이 올라가서 1%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면서 나스닥과 S&P 500이 다시 사상최고가에 초근접한 상태까지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이렇게 숨고르기 한 것은 결국 FOMC에서 금리 인하 횟수 조정을 한 것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페드워치 툴 기준을 보면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가 뭐 2번도 아니고 1번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시각도 상당히 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좀 또 성급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접는 분위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에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소위 트럼프 2.0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너무나 오르다 보니 또 좀 반대 작용이 있을 거 아니라는 우려감도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UMB 뱅크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최근에 너무 많이 달렸고 네. 내년도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보면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변동성 내지는 불확실성이 내년도 상반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변동성 확대가 일정 수준 자기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좀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전하고 있는데요. 뭐 이분의 의견을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의 시각을 참고하시면 빅테크의 비중에 대한 지나친 비중이 너무 많다? 이런 건 좀 경계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밸류에이션이 다른 것보다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각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에서도 성장주 위주로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도 좀 늘릴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에서 합병민 인수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 있게 되면서 소형주들이 오히려 좀 크게 인수합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흔히 모여서 최근 들어서 강한 반등을 보이는 핀테크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그런 시각도 분명히 월가에 존재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네. 또 하나는 채권 투자도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분산 투자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식 8, 채권 2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다수가 있다. 물론 전통적으로 보면 주식 6, 채권 4가 이제 전통적인 이제 교과서적인 흐름이 되겠는데요. 그보다는 주식 8, 채권 2 정도의 관전 포인트를 갖고 대응하라는 시각이 미국에 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적당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가 만약 되어 있다면 주시장 이렇게 되어 있다면 주시장이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자꾸 현금 늘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계속해서 지탱해 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분산 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분산 투자 이분의 시각 보면 주식 8, 뭐 채권 2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보통 개인 투자가들이 방송 보시는 초보 투자가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중심의 S&P 500의 대형주 그리고 일부 중소형주 들어가 있고 일부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 뭐 유럽도 좀 들어가 있겠고요. 채권은 역시 뭐 미국 중심으로 한 20% 정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한 번에 살 수 있는 ETF를 제가 간혹 소개해 드리는데 그게 바로 AOA라는 ETF가 있습니다.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ETF가 되겠고 우리나라 시로 얘기하면 펀드 오브 펀드 아니면 ETF만 모아놓은 것들을 만든
구성한 ETF 상품이 있는데요. 이게 주가가 지금 77달러 정도 수준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면 아까 말씀드린 이분이 얘기하는 8대2 정도의 주식과 채권 그리고 주식과 채권도 미국 중심 다른 나라 조금씩 들어가 있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분산 투자는 이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AOA ETF 그렇지 않아도 저희 글로벌식스에서 함께하면서 수익 나신 분들 많다고 이건 주시고요. 네, 분산 투자라는 명목에서 저희 여러 개를 소개해드리는데 좀 연말에 좀 수익 꽉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빅스 지수가 8%대 떨어지고 3대 지수 모두 다 올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어떤 종목도 좀 살펴볼 수 있을지 월가의 시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가 보도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자, 진짜 좋은 수익 선물 어떻게 주려나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주목하는 2025년이죠. 2025년 투자 용목 종목을 좀 뽑아 것을 그중에서도 한 대여섯 개를 오늘 같이 CNBC에서 선전장을 설명드리겠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뭐 가장 여러분들이 오늘 타이틀에 나왔지만 엔비디아가 그 중에 탑 오브 탑으로 좀 들어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른 주식들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사랑받는 주식 중에 하나면 틀림없죠. 최근 들어서는 약간 쉬었고 엔비디아 대신에 또 테슬라를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팔란티어도 얘기하는 분이 있지만 금리가 또 약간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시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테슬라보다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주식인 것은 분명하죠.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30배 같이 안 되는 28, 29배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는 다시 100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팔란티어는 160배, 170배 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약간 또 올라간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했을 때 보면 상대적으로 멀티플에서 좀 낮은 엔비디아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성장성 딴 데 비해서 전혀 뒤처지 않고 그냥 시장 끌고 가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AI 반도체 모멘텀을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블럭입니다. 블럭. 과거 이제 이름 스퀘어가 되겠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성을 계속하고 있고요. 네. 중소상인들의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우리식으로 보면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경기가 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죠. 바로 그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서의 소비에 대한 진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 한복판에 있는 것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블럭이다라고 보시고 되겠고 그런 관점에서 블럭을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년도에 주목할 주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케이던스 디자인인데 케이던스 디자인은 반도체 관련 뭐 장비 이런 거에 설계, 시스템 설계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디지털 설계 단계에서 우수한 성과를 갖고 있고 목표 주가를 310에서 365까지 좀 올려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케이던스 디자인도 수요 산업에 대한 기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내년도에 베스트 주식으로 뽑아놨고 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쉐브론이 되겠습니다. 2025년에 많은 촉매제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약간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태양광 이런 쪽에보다는 결국은 전통적인 에너지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기대감일 수 있겠는데요. 4년 전 아니죠. 정확히 8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도 이런 전통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지만 4년 동안에 대체 에너지가 오히려 올라가고 이런 전통적인 에너지 회사가 재미없었다는 것도 경험도 있다는 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쉐브론을 얘기하는 쪽이 꽤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저도 처음 접한 은행인데요. 섹터 내 최고 수준의 자본 건전성을 있다 얘기하면서 이스트 웨스트 뱅크오프를 뽑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저도 이제 익숙하지 않은 기업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선택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목하는 내년의 유망주입니다. 엔비디아에서부터 쉐브론 등등까지 그 5종목을 한번 더 스터디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헤드라인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에서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연말 여행 수요 역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이후에 미국의 여행 수요가 아주 폭증한 건데요. 미국의 항공주는 한국의 항공주와 달리 많이 주가가 올랐군요. 올해. 네, 지금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청원주로 먼저 좀 말씀드리면 뭐 엔비디아 그리고 뭐 테슬라 그리고 그 여러분들
잠시 전에 말씀드린 팔란티에르가 많이 올라갔지만 S&P 500 기준으로 보면 7위권, 8위권을 7번째, 8번째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이 유나이티드 항공입니다. 그래서 항공주가 엄청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올라간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행 수요가 급증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미국 교통안전국 TSA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요. 12월 19일부터죠. 뭐 지난주부터 되겠는데요. 1월 2일까지요. 1월 2일까지 항공 수요가 2023년 대비 작년 대비 6.2%가 늘어나서 4천만 명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4천만 명이면 사상 최대 기록을 기록하는 것인데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여행에 진심인 거죠. 그것은 결국은 여러 번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경험 소비가 지금 맞물리면서 소비가 상당히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는 우리나라의 여러분들이 느끼고 저가 느끼는 이런 경기에 대한 상황과는 전혀 딴판인 일이 지금 미국에서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공주에 대해서 4분기 실적 가이던스 일제히 상향했는데요. 그걸 누가 또 했냐면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2025년 시장에 대한 전망을 했는데요. 2025년에요. 글로벌 항공사들의 매출이 1조 달러를 넘었을 것을 그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순이익이 315에서 365달러까지 늘어날 거라는 얘기하면서 내년도 하여튼 항공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을 것이라고 이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대표 주자가 되겠는데 올해 이미 주가가 132%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99달러, 100달러에 바짝 붙어서 있겠고요. 도이치방크의 기준으로 보면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은 모두 목표 주가를 이렇게 화면에 보시다시피 125달러, 24달러, 80달러로 올려놨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기업 하나하나 대응보다는 굳이 이제 이런 항공 업종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국의 항공 주들을 한꺼번에 살 수 있는 ETF가 뭐 심벌도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 잘 익숙하실 텐데요. Z입니다. JETS라는 ETF는 미국의 항공주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그거보다는 저로서는 항공행 업주, 항공이 됐건 요즘 또 이것뿐만 아니라 네. 카니발이라든가요. 로얄 캐리비안 같은 크루즈도 지금 사상체육과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많은 분 아실 것 같고 호텔 이런 것도 막 사상체육과 막 가고 있는 걸 보면 익스피디아나 부킹홀딩스 같이 세계 최대의 소위 그 예약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분산도 되면서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해서 익스피디아, 부킹홀딩스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 여행 수요가 폭증하면서 미국의 그 관련주들 주가 이미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는 어떤 종목을 좀 관심 가져도 되는 것인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은 내년도에 꼭 살펴봐야 되는 키워드가 담겨 있습니다. 주목해 주시죠. 2026년까지 고성장 기대 핀테크입니다. 마켓워치에서 보도했는데요. 저희 앞서서 시황 살펴볼 때도 내년에 꼭 봐야 되는 그 키워드가 이제 핀테크 많이 꼽고 있잖아요. 종목은 어떤 것들이 꼽히고 있나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마켓워치에서 핀테크가 이제 다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핀테크를 한 20개 종목을 이제 더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들의 이제 연평균 매출이 앞으로 얼마만큼 좋아지고 이익이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는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참고해서 여러분 스타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굳이 더 강조해서 얘기한 것이 3개의 회사 정도가 있습니다. 업스타트, 소파이, 어펌 등의 대표 주자 정도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린 이런 것들 아직 적자 회사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의 또 일부는 또 M&A의 직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관심 갖고 스타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